안녕하세요. 즐거운 주식 이야기 미스터 홍입니다. 이번에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재무제표라는 주제로 얘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 재무제표를 당연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야 재무제표 정도야 쉽게 이해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는 분도 많고 재무제표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제대로 공부를 하자고 하니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핵심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에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예요. 많이들 보는 게 결국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요거 2개만 알아도 주식 투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저랑 오늘 알아볼 거는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일정한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래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달하여 투자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산은 항상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밑줄 친 부분 일정한 시점이라는 것과 자산은 항상 부채, 자본의 합계와 일치한다는 거 2가지 기억하세요.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어때요? 일정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에요. 읽어봅시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매출액과 비용을 통해 이익을 알 수가 있대요. 자, 중요한 거는 밑줄 쳐놨어요. 이 밑줄 친 것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쇄사업소를 하나 차린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공부해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해 볼 거예요. 먼저 장사를 시작하려면 알아봤더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본을 직접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투자를 받아서 조달한다는 거예요. 또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조달할 수도 있어요. 자본으로 6천만 원을 조달하고요. 부채로 4천만 원을 조달해서 총 1억 원의 자산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자본 6천만 원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1만 2천 주를 발행했어요. 철수가 4천 주, 영희가 8천 주. 즉 철수가 2천만 원, 영희가 4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 6천만 원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억 원의 돈을 갖고요. 자산을 사야 되는데요.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요. 비유동자산은 금방 현금화가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임대보증금이 좀 필요하겠죠. 자, 임대보증금으로 6천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인쇄사업을 하려면 복사기도 필요하겠죠. 복사기를 사는데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500만 원어치 샀고요. 잉크도 500만 원어치 샀고요. 책상도 5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500만 원. 이렇게 갖고 이제 장사를 시작할 겁니다. 자산의 총액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자, 왼쪽 거 자산의 합계 1억 맞아요? 자, 부채와 자본의 합계 1억 맞아요? 예, 1억 맞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지금 현재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사를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회기 장사 시작합니다. 자, 열심히 복사를 해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현금이 2천만 원 늘 겁니다. 그죠? 현금이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는 게 아니죠.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종이와 잉크를 사용했을 거예요. 종이를 250만 원어치 쓰고요. 잉크를 250만 원어치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종이와 잉크 사용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매출 원가라 그래요. 매출 원가는 이 두 개 합쳐서 500만 원이 나오죠. 그죠? 자, 종이 250만 원, 잉크 250만 원을 여기서 줄여줄 거예요. 자, 종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들 거고요. 잉크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들 겁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라는 개념이에요.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갖고 매출 총이익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용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이에요. 속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열심히 복사를 해서 복사기를 사용했으면 복사기가 자꾸 노후화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복사기의 가치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150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사원 임금도 있어요. 종업원 임금 15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요 두 개를 합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생각하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3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150만 원은 비용이긴 한데요. 이걸 현금에서 줄어들까요?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요. 감가상각비 150만 원은 복사기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2천만 원이 1850만 원으로 바뀔 거고요. 종업원 임금 150만 원은 현금으로 나가겠죠. 2500만 원이 23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자,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1500에서 300을 빼서 1200만 원이 됐어요. 자, 이제부터 영업의 이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요. 영업활동이랑 별개로 이익과 별개의 손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펀드를 투자를 한다거나 뭐 다른 뭐 금융상품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뭐 어디다 예금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뭐 금융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업의 이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으로 1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 부채도 있죠. 은행 대출 4천만 원 있어요.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자 비용 11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술 먹고 와서 우리 유리창을 깼어요. 밤사이에. 그러면은 또 유리창을 가느라고 돈이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유리창 파손으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것도 다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자, 이자 수익 10만 원은 영업의 이익 10만 원, 이자 비용 110만 원과 유리창 파손 100만 원 합치면은 210만 원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요거를 퉁치면은 영업의 손익 마이너스 200만 원 되겠죠. 현금 2350만 원이 줄어들 겁니다. 2150만 원으로. 여기까지 하면은 1200만 원에서 10만 원 더하고 210만 원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최종적으로 나와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순이익 1000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끝났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자산을 다 합쳐보면. 근데 부채와 자본을 합쳐보면 1억 원밖에 안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아직 다 맞춘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는 당기순이익 1000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자본 항목에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1억 1000만 원이 되고요. 부채하고 자본도 합친 게 1억 1000만 원이 돼요. 부채는 그대로인데 뭐가 늘었어요? 1000만 원이라는 자본이 더 늘었네요. 이익 잉여금 항목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익이 난 게 계속 이렇게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면 이익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또 1년 동안 한번 장사를 해볼까요? 자, 1년 동안 장사를 하려면 다시 종이하고 잉크를 채워 넣어야겠죠. 현금 21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뺄게요. 그럼 1650만 원이 될 거고요. 종이하고 잉크를 채워 넣습니다. 250만 원 채워 넣어서 500만 원 만들고 잉크도 역시 똑같이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자, 현금에서 빼서 종이하고 잉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빼갖고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 거 변한 거 있어요? 없죠, 그죠? 여기서 500만 원 빼서 250 했으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자산은 1억 1000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시작할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여기 다 지워버립시다. 짠.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다시 장사 시작. 매출액 2천만원 똑같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1650만원이 아니라 이제 3650만원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장사한 거 아니죠. 종이하고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매출 원가라 그랬죠. 종이도 줄어들고 잉크도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뭐라 그래요? 매출 총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감가상각비 150만원 현금에서 빼는 거 아니죠. 그죠? 나중에 뺄 거예요. 종업원 임금 200만원도 이건 현금에서 빼야겠죠. 요 감가상각비나 종업원 임금 같은 거 뭐예요?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죠? 감가상각비 150만원은 복사기에서 빼는 거예요. 1850에서 150 빼면은 1700이 될 거고요. 종업원 임금 200만원은 현금에서 뺍시다. 3450만원. 됐죠? 여기까지. 매출 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거 1150만원이 뭐예요?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의 이익과 영업의 비용을 각각 계산해야겠죠? 영업의 이익으로 60만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 11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퉁쳐버리면 어때요? 마이너스 50만원이 되겠죠? 요거 현금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최종적으로 1100만원이 됩니다. 이 1100만원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죠?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들어온다고요. 이익잉여금이 현재 10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이 더 플러스 돼야 돼요. 이 당기순이익이 잘 보세요. 이익잉여금이라고 바뀌고 바로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서 원래 1000만원이었던 게 2100만원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돼야지 최종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져요. 1억 2100만원, 1억 2100만원. 자,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볼게요. 복사기도 좀 더 늘려보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액도 좀 늘려봅시다. 자, 현금에서 900만원을 빼요. 그러면 2500만원이 되는데 900만원 갖고 뭐 할 거냐면 종이하고 잉크를 450만원씩 더 살 거예요. 그러면 종이가 이제 700만원이 될 거고 잉크도 700만원어치가 될 거예요. 됐죠? 현금에서 2천만원을 빼서요. 복사기를 하나 더 살 거예요. 그러면 2천만원어치 복사기 사니까 이제는 복사기 가치가 3700만원이 됐어요. 됐죠? 이제 사업을 확장했으니까 매출액도 더 늘어나겠죠? 다시 한번 장사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기 있는 거 다시 지우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 매출액이 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이제 사업을 확장했으니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이번에 매출액은 4천만원이 발생했어요. 매출액이 2배로 꽁충 뛰었네요. 자, 이 4천만원 현금으로 들어왔죠? 현금이 4,500만원으로 늘어나고요. 자, 그냥 수익 난 거 아니에요. 원가 종이하고 잉크를 썼겠죠? 매출 원가 종이 500만원어치 썼고요. 잉크도 500만원어치 썼어요. 이게 뭐라고요? 매출 원가라고요. 종이 500만원 제외하고 잉크도 500만원 각각 제외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 매출 총이익 나와요. 4천만원에서 1000만원 빼면 3천만원. 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계산해 봅시다. 감가상각비가 300만원이래요. 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300만원으로 늘었어요. 복사기가 더 들어왔으니까 감가상각비도 더 커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종업원 임금 200만원. 종업원 임금도 좀 늘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 뭐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요. 자, 감가상각비 300만원. 현금에서 빼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빼요? 복사기에서 빼요. 3700에서 300 빼면은 3400 될 거고요. 종업원금 200만원은 현금으로 준 거예요. 4500만원이 4300만원으로 줄어들 거예요. 자, 3천만원에서 500만원 빼면은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영업이익이라고요. 영업이익은 2500만원이에요. 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각각 계산해야겠죠?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퉁치면은 마이너스 100만원이네요. 자, 현금 4300이 마이너스 100만원 줄이면 4200. 여기까지 다 계산하면은 2500에서 마이너스 100 하면은 2400만원. 이게 뭐라고요? 당기순이익이에요. 저번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1000만원, 1100만원 나왔죠? 사업을 확장했더니 당기순이익이 이제는 2400만원이 나왔어요.
성공적인 사업 확장이었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값이 달라요. 그죠?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이 잉여금으로 바뀌어서 자본을 늘려준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왼쪽 1억 4,500, 오른쪽 1억 4,500 이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져요. 또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종이하고 잉크 채워놔야겠죠? 1,000만원 빼요. 자, 3,200만원 됐고요. 2,000만 각각 500만원씩 사줍니다. 종이 700만원이 될 거고요. 잉크도 700만원이 될 거예요. 됐죠? 우리 그 다음에 은행 대출도 좀 갚아볼까요? 왜냐면 계속 이자 비용이 나가잖아요. 은행 대출을 갚으면요, 이자 비용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는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현금에서 1,000만원만 빼서 2,200, 그 다음에 은행 대출 1,000만원을 갚습니다. 내년에는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죠? 1,000만원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철수하고 영희가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한번 지급해 봅시다. 총 12,000주가 발행됐었죠. 한 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줘 봅시다. 그러면 현금 1,200만원이 사라지겠죠? 자, 현금이 이제는 1,000만원만 남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줄어들었으니까 오른쪽 어딘가가 줄어들 텐데 어디가 줄어들까요? 바로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어요. 4,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줄어들면은 3,300만원이 될 거예요. 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줬고요. 철수가 4,000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400만원, 영희가 8,000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800만원, 1,200만원이 왼쪽에선 현금이 줄어들었고 오른쪽에선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었어요. 왼쪽에서 1,200, 오른쪽에서 1,200 각각 똑같이 줄어들었으면 왼쪽 오른쪽 같겠죠. 그죠? 왼쪽 다 합치면 1억 2,300만원, 오른쪽 다 합치면 1억 2,3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계속 재무상태표를 바꾸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어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이 기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출액이 500억 원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1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나눠서 당기순이익률이 20%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재무제표 항목 자체로 분석하기보다는 재무비율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재무비율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바로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또 하나, 이번에는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요. 이러면 순이익률 혹은 당기순이익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재무 비율이 나오고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 돼요.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누면 ROE가 되고요. 또 당기순이익을 이제는 자산으로 나눠버리면 ROA가 돼요. 이 재무제표 안에는 자료가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를 갖고 시가총액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총 12,000주가 발행되어 있잖아요. 한 주당 만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억 2천만 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시가총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또 가치지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게 되면 PER이 나오고요. 시가총액을 이번에는 자본으로 나눠버리면 장부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비싸냐 싸냐를 나타내주는 PBR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눠버리면 PSR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을 어떤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갖고 다양한 재무 비율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아주 간단히 기초적인 것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재무 비율이라는 것도 살짝 언급했네요. 재무 비율을 분석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재무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